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오랜만에 댓글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댓글에 써놓으신 질문에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댓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 자주 먹으니까 이제 빈속에 먹어도 그렇게 속 쓰리지 않네요. 그래도 식사 중이나 후에 먹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글을 적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비타민C를 속 쓰릴까봐 안 먹으려고 하는, 비타민C는 신맛이고 신맛을 나타내는 것은 속을 쓰리게 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신맛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속 쓰리게 할까봐 안 먹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안 먹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식사 중에 먹거나 식사 후에 먹으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점점 먹게 되더라 라는 건데요. 비타민C는 속 쓰리게 하는 게 아니라 위장벽에 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위장이 극도로 얇아져 있는 사람들한테 오는 증상이 속쓰림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었는데 속이 쓰리다라고 한다면 그건 나의 위장이 좋지 않구나 하는 것이고요. 비타민C를 천천히 양을 늘리면서 섭취를 하게 되면 시간이 2달, 3달 이렇게 지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위장이 튼튼해지고 신 것도 속 쓰리지 않게 먹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빈속에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저도 오늘 저녁 먹은 지 한 3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거의 빈속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비타민C 2알을, 세 알을 한 방에 먹는 걸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알을 빈속에 먹어도 괜찮다. 여러분들 좀 지켜봐 주시면 좀 있으면 제 속이 쓰려가지고 쓰러지는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분 제 생각이랑 완전 똑같습니다. 다만 저는 그냥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리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평소 일반 비타민C 먹고 가끔 리포저말 섞어 먹습니다. 제가 장 건강이 안 좋아서 비타민C 다 흡수되지 말고 장에서 좀 역할을 해주길 바랬거든요. 요즘엔 아주 좋은 듯 합니다. 비타민C 먹고 장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개념인데, 지금 이 옆에 영상이 어떤 거냐면 가성비 짝퉁 비타민C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리포소말형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요, 가격은 터무니없이 너무 비싸고요, 또 흡수가 그렇게 많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건데, 일반 비타민C 이런 비타민C를 g을 먹게 되면 2g은 흡수돼서 기능을 하지만은 나머지 8g은 내장으로 내려가 가지고 대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일반적인 이런 비타민C는 위장에 들어와서 소금과 만나서 위산을 만들어서 내가 섭취한 단백질을 녹이는 데 사용이 된다. 리포소말 비타민C는요, 위장에서 녹지 않습니다. 기름으로 둘러싸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려가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타민C를 먹는 주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항산화 기능을 한다, 이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섭취한 음식물이 소화가 잘 되어야 된다.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여러 질병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먹은 것이 소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비타민C는 소화를 잘 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산성형 비타민C를 먹고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져야 되는 한 가지고, 영양제도 비타민C를 가장 먼저 먹어야 되는 영양제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또 한번 보죠. 저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약을 17년 먹으면서 고생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살다가 어느 날 비타민이 좋다 해서 반알씩 밥 먹고 바로 먹어도 위장이 아파서 중간중간 끊으면서 먹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한 알씩 하루에 식후에 바로 먹고 있습니다. 현재 약을 완전히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식도염 환자분은 꼭 실천하셔요. 저는 엄청 고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생하는 분이 많죠.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라는 건데요. 제가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식도에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알코올 때문에도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담배 때문에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장에 있는 위산이 위로 올라와서 생기기도 하고요. 또 뜨거운 국물을 마시다가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마시다가 이런 형태들이 많이 발생하죠. 이렇게 염증이 일어나 있는데 일반적인 좀 전에 말씀드린 국물, 담배 이런 거는 좀 빨리빨리 낫는데 이 위장에서 올라오는 이것만 유독 잘 낫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요. 우선 이 위장에 있는 위산이 왜 위로 올라오느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는데 그냥 올라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일반적으로는 누워서 잠을 자고 있다가 위산이 올라와 가지고 식도가 당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위장의 문제로 인해서 식도로 위산이 밀려 올라온다. 즉 위장에 염증을 가지고 있고 위에 문제가 있으면 위산이 잘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밀어 올리게 되면 여기가 망가지게 되죠. 화상을 입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안 낫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지속적으로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올라오느냐? 위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식도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고쳐야 되느냐면 위장을 먼저 고쳐야 된다. 위장을 고쳐놓지 않으면 위산이 자꾸 올라오니까요. 위장의 염증은 사실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됩니다. 위장벽의 그 세포들은요, 재생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라는 거죠.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1시간, 2시간 머물다가 다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잘 못 내려가고 위장에 계속 남아있게 되면 위장 속에 남아있는 이 음식이 나의 위장을 자꾸 망가뜨린다. 그래서 소화가 한번 안 되기 시작하면 계속 안 되고 고치기가 어렵고 긴 세월 동안 이 위산 때문에 속이 쓰리기 때문에 위장약 중에 제산제나 위산 분비 억제제를 계속 먹게 된다. 소화라고 하는 것은 위산이 있어야 고기, 육류가 소화가 되는데 위산을 없애는 약을 계속 먹으면 소화가 계속 안 되니까 계속 위산이 부족한 상태가 되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고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지금 이분처럼 17년 동안 약을 먹으면서 고생했다. 위장병을 고치려면 산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왜 그러면 산성을 없애는 제산제나 위산 분비 억제제나 이 약을 주느냐라는 건데요. 위산을 없애버리면 순간에 그 속쓰림은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위장은요, 원래 위산을 담아두는 통입니다. 그리고 위산을 계속 분비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위산한테는 여기가 망가지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먹은 음식물 때문에 까진 것이지 위산 때문에 까진 게 아니다.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약도 없는 세상에서 계속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약을 17년 먹으면서 고생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살다가 어느 날 비타민이 좋다 해서 반알씩 밥 먹고 바로 먹어도 위장이 아파서 중간중간 끊으면서 먹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한 알씩 하루에 식후에 바로 먹고 있습니다. 현재 약을 완전히 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식도염 환자분들은 꼭 실천하셔요. 저는 엄청 고생했습니다. 이분 위장병으로 고생을 했다. 위장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비타민C와 소금을 적절한 양으로 섭취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소화가 훨씬 더 잘 된다. 이유는 소금과 비타민C가 만나서 위산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산이 부족해서 위장병 또는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요. 비타민C는 뭐 누구나 먹고 있는 것이고 과일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소금도 누구나 먹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양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절하느냐의 차이에 의해서 이 위장병이 생기고 안 생기고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열심히 챙겨 드셔보시면 먹는 것만큼 훨씬 더 이로워진다. 위장이 약해 소화가 계속 안 되는데 비타민C와 B군을 먹는데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 비타민C의 그 산성 성분, 그 다음에 B군에 있는 산 성분, 이분이 먹고 있는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소금, 이런 것들 때문에 위산이 조금씩 더 증가되어져서 낫고 있는 것이다. 저는 비타민C 먹고 헬리코박터균이 없어졌습니다. 자, 이 헬리코박터에 대해서 왜 헬리코박터가 위장에 살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대장에는 대장균이 있어야 되고요. 또 장에는 유산균이 살고 있어야 된다. 헬리코박터는 위장에 살고 있는 균이다. 본래부터 있는 균이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 위장에서 헬리코박터균이 검출이 되어지느냐, 진단이 되어지느냐라는 건데, 위장에 염증을 심하게 가지고 있다. 위산 분비가 잘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헬리코박터균이 안쪽에 숨어 있다가 바깥으로 나와서 긁어내니까 검출되어져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위장을 튼튼하게 하면 헬리코박터균은 잘 검출되지 않는다. 안에 그냥 살고 있는 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헬리코박터균이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위장에서 암모니아가 검출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로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암모니아라고 하는 것은요. 산성 상황에서는 다 노가 있습니다. 용액으로 노가 있지만 알칼리성 상태, 즉 위산이 없는 위장, 위산이 약한 위장 이런 데서는 암모니아라는 성분이 검출되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헬리코박터균을 죽이기 위해서 약들을 많이 먹고 그것 때문에 또 부작용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위장을 튼튼하게 하면 헬리코박터균도 잘 검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위장에 위산이 잘 들어있어야 된다. 충분한 양으로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잘 관리를 하시면 헬리코박터의 출몰 줄어든다, 없어진다, 안 나온다, 괜찮다. 자, 또 볼게요. 중성 비타민C는 괜찮은데 일반 비타민C 300mg 1일 1g 며칠 먹었는데 가스 계속 나오고 배가 빵빵해지고 복통이 심하고 약 먹고 1시간 정도 아팠다. 구역이 심해졌고 위장장애가 심했다. 그래서 포기했다. 오히려 체력 소모가 왔어. 하루에 비타민C 1g을 며칠밖에 먹지 않았는데 가스가 찬다. 이런 얘기죠. 가스는 왜 차냐라는 건데요. 내 몸속에 비타민C가 부족한 상태로 되어져 있을 때 내가 비타민C를 충분하게 먹어주지 못하고 있을 때 또는 비타민C를 메가도스로 많이 먹어버렸을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몸에 가스가 찬다라는 거죠. 왜 발생했을까요? 우리 몸에서는요. 누구나 항상 많은 가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은 비타민C 하루에 1g 며칠 먹었을 뿐인데 가스 발생량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스가 생겼는데 내 몸에서 가스가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몸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비타민C를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몸이 가스를 잘 빼내지 못하는 몸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의료계에서는 이 가스가 왜 생겼고 어떻게 해서 빠져나가는지 일반적인 지식으로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스만 생기면 그냥 위장병으로 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취급을 해버린다. 가스가 빵빵하니까 복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스가 나의 위장을 누르는 거죠. 그 다음에 구역질이 심했다. 이거는 위장에 염증이 있어서 그렇다. 비타민C가 위장에 생겨있는 위염에다 자꾸 강한 자극을 주어서
그래서 구역이 생긴다. 위장염을 만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위산 부족이고요. 위산 부족의 근본적인 이유는 소금, 염소 부족으로 인해서 일어났다. 그래서 전부 사실은 연결되어져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라는 건데, 소금 섭취량을 조금씩 늘리고 비타민C 섭취량도 조금씩 늘리고 소화 효소제도 먹고 그러면 금방 해결되는 거거든요. 또 중성 비타민C는 괜찮았는데 일반 비타민C 먹고 저렇게 됐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중성 비타민C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소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레시틴이 들어가 있는 리포소말 비타민C 소화에 도움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중성 비타민C 소화에 도움이 안 된다. 왜? 중성 먹다가 산성 먹었더니 저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즉 산성을 먹어야 효과를 제대로 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또 이런 글을 적어주신 분이 있네요. 박사님 유튜브를 우연히 본 지 이틀째입니다. 평소 이광지 교수님 통해서 비타민C를 반신반의하면서 챙겨 먹다가 또 해로운가 하고 중단했다가를 계속 해 나왔는데, 이틀 전 박사님을 만나면서 그때부터 바로 4000ml를 시작해서 자기 전까지 4번을 먹었습니다. 근데 평소에 어깨 통증, 자율신경 밸런스가 무너졌다고 5개월가량 정신과 약도 먹고 위장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무조건 박사님 말씀 믿고 메가도스를 이틀 꼬박 실천했는데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 몸이 너무 가볍고 어깨 통증도 없고 잠도 너무 잘 오고 조금 신기해요. 그래서 키토산도 바로 검색해서 알아보고 같이 병행해 볼까 합니다. 더 이상의 의심하지 말고 메가도스 요법에 나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좀 많이 먹었는데 별일이 없다. 별일이 없는 분의 경우에 대부분 보면 위장이 튼튼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위벽에 염증 같은 것들이 없는 그런 분들이다. 이제 그렇게 했더니 어깨 통증,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 잠도 잘 오더라. 먹은 게 흡수도 좀 더 잘 된 그런 분인 거죠.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위장의 문제는 없는 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도 있겠습니다만 처음 드시는 분들은 하루에 1g, 3일 먹다가 2g 늘리고 3g 늘리고 이렇게 차근차근 늘려가는 게 낫고요. 천천히 조금씩 늘려가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늘릴 수가 있다. 야간요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비타민C만 섭취합니다. 변비가 왔습니다. 장의 수분을 너무 많이 배출하는 것 같아요. 비타민C 먹으면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비타민C가 혈액으로 들어가고 림프액 체액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 몸에 수분을 자꾸 끌어가니까 대장에 있는 수분도 끌고 들어간다. 그래서 대장의 수분이 부족해진다. 변에서 수분이 부족해진다. 이것이 바로 변비가 되는 거다. 비타민C 먹으면 변비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너무 늘리거나 그러는 경우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물 공급이 안 돼서 그럴 수 있으니 물을 좀 많이 먹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변비 또는 비타민C를 먹는 양이 많아서 물을 많이 먹으니까 몸에 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또 물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저기 보면은 야간요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 이야기, 즉 뭐 낮이나 밤이나 소변 보러 비타민C 때문에 자주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몸속에 수분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몸속에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네랄은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몸의 농도를 일정하게 내 몸이 알아서 조절을 해주고 있는데 미네랄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도가 옅어지면 안 되니까 물을 내보내서 농도를 맞추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신 물을 소변 보러 자주 가게 된다. 비타민C 먹고 물도 많이 마시다 보니 소변 보러도 자주 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또 비타민C
비타민C 먹었는데 수분이 부족해지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이뇨가 또 많이 되게 되면 요로결석이나 신장결석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적절하게 물을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국물이나 미네랄을 충분하게 먹고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C를 먹고 변비가 오는 경우는 드문데 보통 소금 적게 먹고 물도 적게 먹고 있는 사람들, 미네랄을 적게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로 저런 변비가 오게 된다. 자, 비타민C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무엇인가 제대로 하지 않은 내가 문제인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아무런 죄가 없고 몸에 문제가 있는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몸이 문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먹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현재 먹고 있는 식사를 통해서 충분한 양의 미네랄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 이것 때문에 면역 능력이 밸런스가 안 맞고 이런 분들은 또 상처가 나면은 빨리 안 낫고 오래 가고 덧나기도 하고 감기도 잘 들고 감기 들면 오래 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각종 질병들은요, 사실 우리가 말하는 어떤 원인이 돼서 병이 드는 게 아니라 영양 부족으로 질병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변비 이야기가 나와요. 2주 전부터 비타민C 메가도스로 하루 6000mg을 3번에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피부가 환해짐을 느끼고 아직 다른 장점은 피검사를 해봐야 할 듯 합니다. 물은 1리터 정도 마시고 있는데 복용 후 변비가 생겨 힘겨운데 물을 더 마셔야 할까요? 이분 똑같습니다. 왜 변비가 왔을까? 평소에 물을 제대로 드시고 있지 않다. 평소에 몸속에 미네랄이 부족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비타민C 조금 들어온 것 때문에 물을 전부 다 쫙 끌어가 버린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 먹고 변비 온다, 키토산 먹고 변비 온다, 이런 분들 전부 수분 부족, 미네랄 부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수분이 부족한 몸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온갖 질병이 다 생기고요. 온갖 문제가 다 일어난다. 심지어 저걸 자꾸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커피 많이 마시고 운동해서 땀 흘리고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가가지고 나중에는 쓸개, 담낭에 돌이 생겨서 떼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담낭에 돌이 생겨서 담낭을 띄어낸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물 적게 먹는다, 소금도 적게 먹는다. 자, 담낭을 잃고 싶지 않으면 평소에 미네랄을 열심히 챙겨 드신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죠. 위장에 자극적인 신맛의 비타민C가 위장에 어떤 작용을 하기에 위장이 좋아지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죠. 병원에 가니 맵고 짜고 지나친 신맛은 위장장애에 안 좋으니 절제하라고 하는데 비타민C와 같은 강한 신맛이 어떤 작용을 하기에 위장에 좋은 건가요? 자, 이 글들을 한 개 한 개 뜯어서 해석을 좀 해봅시다. 문제는요, 병원에 가서 그분들이 뭔가 이야기를 하면 그게 전부 옳은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여러분들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정말 다 옳은 것일까라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진짜 옳은 이야기는 한 3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뭔가 잘못된 정보이거나 쓸데없는 정보이거나 여러분들을 겁주기 위한 정보,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 자, 이 글에 보면은요, 위장에 자극적인 신맛의 비타민C가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위장에 자극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위산의 pH가 1이라고 보면 비타민C pH가 보통 한 4 정도 되거든요. pH 1과 pH 4의 차이는 얼마가 나는 거냐면 1000배, 배수로 1000배 차이 난다. 위산이 위장에 담겨 있다고요. 그렇다면 위장은 위산, 염산한테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재료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염산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위장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비타민C, 위산보다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산도를 가진 비타민C가 여기 자극을 준다고요? 상식으로만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 그 누가 얘기했어요? 병원에서 얘기했다 이거잖아요. 병원에 가니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얘기한 거잖아요. 맞는 말입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자극적이지 않다라는 거고요. 신맛
신맛이 자극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위장벽에 염증을 가지고 있을 때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위장벽에 문제가 있는 사람, 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죠. 우리의 위장이 튼튼하고 건강하면 이런 것들 다 별로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간이 좋아지고 싶으시면 간경화나 간암이나 어쨌든 뭐 간 문제로 고생하신다. 신것을 즐겨 먹어야 됩니다. 신것을 많이 챙겨 드시면 간이 훨씬 더 건강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먹지 말라고요? 다 틀린 거죠. 또 볼게요. 위장에 어떤 작용을 하길래 위장이 좋아지느냐, 비타민C가 이런 얘기거든요. 위장이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20살 때 소화 능력하고요. 지금 현재 5, 6, 7, 80대 때 소화 능력하고 같습니까? 왜 약해졌느냐 하면 위산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20살 때보다 거의 절반밖에 안 나온다. 그 다음에 소화 효소가 20살 때보다 절반밖에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를 먹었지만은 젊어지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10년이든 5년이든 20년이든 젊어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위산을 옛날 양으로 돌리면 되고요. 소화 효소의 양을 젊었을 때 양으로 돌리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요. 음식에 들어있는 소금과 내가 먹은 비타민C가 위장에서 만나서 위산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젊은 시절에 위산의 양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 위산을 만들도록 해서 소화를 잘 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C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에 소화를 잘 되도록 해준다면 이걸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요. 물론 지나치게 맵고 지나치게 짜고 이거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적당히 즐길 수 있는 수준의 매운맛, 그 다음에 소변의 염분 농도가 0.9% 정도 나오도록 하는 짠맛, 그 다음에 내가 즐길 수 있는 신맛, 너무 심하면 또 싫어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드시면 된다.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특히 치매가 오려고 한다. 생각이 안 난다. 이런 분들 맛을 가지고 한번 나를 자극해 보세요. 신맛도 먹어보고 떫은 맛도 먹어보고 쓴맛도 먹어보고 짠맛도 먹고 매운맛도 먹고 이거를 종류별로 전부 다 매일매일 한 번씩 먹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에 자율신경 조절 능력이 올라갑니다. 그 맛을 자극을 주면 나의 뇌가 살아난다. 치매가 천천히 오거나 안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 하다가 변비 생겨서 선생님 말씀대로 유산균, 소금 챙겨 먹으니 완전 좋아졌습니다. 자, 비타민C 먹으면 수분 섭취량이 적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몸에 물이 사라지기 때문에 변비가 올 수가 있다. 몸에 수분이 부족했던 사람들의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특히 소금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 변비가 더 잘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소금, 유산균, 키토산 이런 것들도 같이 섭취를 해주면 변비가 해소가 될 것이다. 안색이 이렇게 밝아질 수가 있는 겁니까? 정말 태생이 까만 얼굴인 줄 알았는데 얼굴이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크크크.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호르몬 조절한다고 일주일 전에 피임약 처방 받아 먹고 있는데요. 비타민C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글들이 보여서 피임약을 자기 전에 먹고 깨어있을 때 비타민C 계속 먹으면 괜찮을까요?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 피임약을 먹고 있다고 해서 비타민C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타민C가 몸속에 들어가면 백혈구 속에 비타민C가 가득 들어가게 되면 이 백혈구의 기능이 더 좋아집니다. 백혈구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내 몸속에 있는 이물질, 외부로부터 들어온 물질, 약물도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것을 좀 더 빨리 분해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약물의 효과가 떨어져 버릴까봐 그래서 같이 못 먹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떨어뜨릴 정도로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메가도스가 아니라 하루에 2, 3천 정도만 먹는데도 바로 효과 오던데요. 밤에 자다가
화장실 자주 가고 평소에 비뇨 증상이 있던 것 싹 사라짐. 딱 2일 만에 좋아져서 당황했음. 하루 종일 일하고 있어요. 하루 6시간 정도. 비염이 좋아졌습니다. 3시간 이상 해야 좋고. 이건 옆에 있는 이 파동기를 쓰고 좋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도 일주일 정도인데 메가도스로 효과 많이 보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 기관지가 안 좋아서 시작했는데 감기 기침은 아직 진행형이고 다른 곳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저녁 먹고 5달 먹어요. 기침 떨어질라고 선생님 말 따나 목숨 걸고 묵고 있어요. 다 나으면 후기 올릴게요. 오늘 총 11알. 많이 먹어도 간은 더 좋아집니다. 비타민C 하루 6알 먹고 있는데 역류성 위염이 좋아졌습니다. 최근에 백내장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비타민C 부작용에 백내장 유발시킨다고 하던데 비타민C 계속 먹어도 되는지 걱정되네요. 비타민C가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나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싹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저 백내장에 관한 것도 스웨덴인가에서 그 논문 한 편이 나온 건데요. 그게 어디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가 일파만파 퍼져나가서 백내장에 좋지 않아서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것이. 자, 비타민 C가 몸에 없으면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요 여러분들은 비타민 C를 먹고 라는 거고 비타민C를 먹어보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을 조금씩 늘리면서 체크를 하시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C를 먹고 백내장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만약에 비타민C 먹고 백내장이 생긴다면요 비타민C를 먹으라라고 정부가 허가를 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비타민C를 엄청나게 지금 많이 먹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눈에 무슨 문제가 생겼겠죠. 오히려 다양한 건강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드시는 것이 더 옳은 판단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병원에서 위벽이 얇다고 했는데 비타민C 먹은 후부터 소화도 잘 되고 좋아진 것 같아요. 소화효소도 꼭 먹어야 되나요? 소화효소가 여러분들 몸속에서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효소 분비량이 감소하죠. 효소 분비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양 성분 소화 능력과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노화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각종 호르몬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소화효소를 먹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먹는 게 훨씬 더 좋다. 저는 당뇨 환자고 위염 역류성 약 복용하고 있고 비타민 메가도스 시작한 지 시작 3일간 엄청 아팠습니다. 이제 이게 위장이 나쁜 상태에서 비타민C를 메가도스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메스껍고 복부 팽만 뒤 골 아프고 혈당이 많이 내려가서 12일째 먹고 있는데 대단하네요. 인슐린 12 맞다가 4로 맞고 여러 가지 좋아지고 있어요. 먹고 나면 열이 확 올라와도 13,000에 14,000 수면제 먹으면서 먹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메가도스를 알게 되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자, 저렇게 기적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전 보통 3, 4알 정도 먹고 고기 먹을 때 4, 5개 먹음. 속 안 쓰리고 가끔 부작용 있다면 설사 약하게 술 과식하면 그렇고 정상적인 식사 땐 이상 없이 위가 좋아졌어. 박사님 이 나라 위인이십니다. 비타민C를 알게 된 게 정말 행운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비타민C 고용량 먹고 모든 것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입안이 파여지고 속도 쓰렸고 무기력했었고 늘 아팠던 몸이 체력도 좋아졌고 위장도 장도 너무 달라졌습니다. 또 면역력이 좋아졌습니다. 내 몸엔 이제 수포도 안 생깁니다. 왜 이걸 이 나이 됐어야 알게 됐을까 싶습니다. 꾸준히 먹으면 위가 안 좋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좋아졌다고 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실천해보세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비타민 먹고 소화가 잘 되고
되고 87세 노인인데 하체 힘이 많이 생겨서 활동하기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대박이죠, 여러분. 이거 안 먹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 비타민C 안 먹고 있는 사람들 제 유튜브 영상을요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궁금한 거 저는 비타민C 먹고 너무 좋아졌어요. 화학 비타민을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요? 자, 화학 비타민이라고는 하지만은 이게 옥수수 속에 들어있는 전분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고 그 포도당으로 이 비타민C를 만드는 겁니다. 석유를 가지고 만든다 이런 말들 전부 거짓말입니다. 너무 거짓말들이 많아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참 판단하기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망막, 정맥, 폐쇄, 주사치료 없이 아주 좋아짐. 소변, 대변을 많이 보지만 소변 스틱 찍어보고 혈액 검사 해봤는데 특별히 이상 없다. 뱃살 많이 빠지고 몸이 건강해져. 여기다 운동까지 해버리면 엄청 좋아질 듯. 위장병, 비타민C 메가도스 해서 너무 좋아졌어요. 저도 먹은 지 6개월쯤 되니 좋아졌습니다. 소화가 좋아졌어요. 비타민C 먹고 수십 년 고생한 위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위가 아파서 못 먹으니 뼈밖에 없는데 지금은 살도 찌고요. 소화가 잘 돼서 잘 먹으니까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지금 끝도 없습니다. 저의 유튜브 댓글에 여러분들 오셔서 살펴보시면은 뭐 많은 좋아졌다는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적혀 있으니까 댓글들을 참고를 해보시면 저의 이야기가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댓글에 좋아라고 하는 이 글자로 글을 쓰신 분들 을 찾아서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은요 여러분들이 항상 쓴 글들이고요. 저는 거기에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은요 꼭 이 댓글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 먹고 너무 많은 경험을 하게 되어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육체 피로 개선. 비타민C는요 산소 운반을 잘 하도록 해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소가 잘 가게 되면 자율신경 조절이 잘 되고 그 다음에 피로가 없어진다. 그래서 피곤함을 잘 모르게 된다. 그래서 비타민C 먹으면 제일 먼저 오는 효과가 피곤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몸을 많이 움직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 피로도가 확실히 덜하고 늦게까지 일을 하고 난 다음 날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었고요. 어깨 통증이 개선되었다. 너무나도 놀라운 현상입니다.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서 진단을 해보니 연골이 많이 없어서 나중에 많이 아프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MRI 진단도 했습니다. 자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어깨가 뻑뻑하고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2주 정도 복용하고 나니 어깨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어깨 통증이 줄었다라는 건데요. 왜 줄었을까요? 라는 건데요. 염증이 개선된다.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면역 반응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 이 면역 세포가 공격을 해야 되는 물질의 양이 줄어든다. 염증을 훨씬 더 빨리 없앤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통증이 감소된다라는 거죠. 다음은요. 안구 건조증이 개선되었다라는 건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이 뻑뻑해서 눈뜨기가 어려웠는데 그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자, 안구 건조증, 즉 수분이 없어지는 것이었는데 수분이 더 잘 공급되거나 덜 없어지거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비타민C를 섭취를 하게 되면 몸의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더 올라갑니다. 즉 몸에 촉촉함이 온다라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물이 훨씬 더 잘 공급이 되어졌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수분이 많이 남아있게 되고 덜 빠져나가고 그것 때문에 몸이 더 보습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몸에서 약간의 열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비타민C가 에너지 대사를 더 잘 되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영양성분의 소화도 잘 되지만 그 영양성분들이 더 잘 공급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산소 공급도 더 잘 되고 이 산소와 포도당이 세포 안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된다. 그래서 몸이 따뜻해진다.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니까 더 활발해지고요. 또 에너지를 잘 못 만들어서 몸이 더 허약한 상황이 되어져 있는 사람,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 공포, 두려움을 느끼는 이런 분들이 에너지를 훨씬 더 잘 만들게 되면 힘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열이 나는 것 같다, 손이 조금 따뜻해진 것 같다, 얼굴도 건강한 홍조를 띠는 것 같다, 몸이 따뜻해진다 이런 얘기죠. 너무나도 좋은 현상이 많은데 이런 걸 어떻게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방송 보다가 댓글도 남겨봅니다. 제 경험이 박사님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C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타민C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권하고 만나는 친구들에게 권하고 가족들에게도 권합니다. 너무 광신도처럼 권하면 신뢰성이 떨어질까봐 걱정하며 권하고 있는데 열정을 참기가 힘듭니다. 육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비타민C 복용량을 늘리는 게 좋을까요? 하루 식후 2000ml, 자기 전에 2000ml, 총 8000ml 섭취 중입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거든요. 육체를 많이 쓰는 경우에 비타민C를 현재 8000ml를 먹고 있는데 더 늘리는 게 좋겠냐? 이런 질문이죠. 자, 비타민C를 섭취를 해야 되는 양은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먹어야 되는 양은 달라진다. 한계치가 어디냐? 설사하기 직전까지가 한계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g, 6g 먹고 설사를 하면 그것보다 줄여서 먹어야 되는 거죠. 하루에 20g을 먹었는데 설사를 안 한다. 더 먹어도 된다. 자, 육체 노동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하루 15g 이상 먹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20g을 먹어도 설사를 안 할 수도 있고 30g을 먹어도 설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요, 먹는다고 먹은 게 다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요. 보통 20% 정도 흡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C와 소금을 같이 먹어주는 것이 실제적인 흡수량을 늘릴 수가 있다. 소금이랑 같이 먹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오메가3랑 같이 먹어도 굉장히 흡수가 더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육체 노동을 하든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설사하기 직전의 양이 최대 용량이다라는 거고, 그런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는 질병의 유무, 그 다음에 육체 노동, 즉 노동의 강도, 머리를 또 얼마나 쓰느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느냐, 그 다음에 식사하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먹는 게 더 좋겠죠. 네, 그 다음에 근육이 얼마나 있냐, 체중이 얼마나 나가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섭취를 해야 되는 양은 다 다르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6g 먹고 있으면 한 2g 정도 내일부터라도 더 늘려서 한번 드셔보시고요. 또 더 늘려도 됩니다. 나의 한계는 얼마일까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타민C 먹는 양을 한번 조절을 해보시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 내 몸의 질병들을 훨씬 더 빠르게 없앨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녁에 먹으면 잠이 안 와요. 이때는 어찌 해야 하나요? 비타민C를 저녁에 먹으면 잠이 안 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 2번 아침, 점심 2알씩 4알 먹네요. 잘 자는 비법 알려주세요. 자, 이분은 원래는 잠을 자는데 비타민C를 먹고
먹고 잠이 안 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비타민C 먹고 잠 안 오시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댓글을 달으시는 분들이 있죠. 비타민C 먹고 잠 못 잡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몸 안에서 특정 세포들이 조직 장기들이 활성화되어진다. 몸이 밤인데 낮인 줄 안다. 그 다음에 몸 전체가 활성도가 올라가 있다. 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어져 있다. 이런 상태가 되어져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이런 일을 겪는데 비타민C를 먹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고요. 보통 비타민 B군을 하루에 4알 정도를 먹게 되면 잠을 못 잡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항산화제, 코큐텐, 알파리포산, 글루타치온, 비타민 E, 셀레늄 이런 종류들을 좀 많이 먹었을 때 비타민C 먹고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비타민C 먹고 잠이 너무 온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내 몸의 상태가 적응해가는 과정에 일어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람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불면 어떤 사람은 잠이 더 오는 이런 사태를 불러온다. 힘들게 일부러 그렇게 계속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양을 줄이셔서 예를 들어서 한 알만 먹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으면 늘리고 또 한 알 먹고 괜찮으면 늘리고 이걸 반복을 해보시면 어느 날 이제 괜찮아진다라는 거죠. 우리 몸 속에는요 비타민C를 흡수를 하는 GLUT라고 하는 거랑 SVCT1, 2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수용체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를 붙잡아서 몸 안으로 넣어주는 이게 몸에는 비타민C를 많이 먹기 전에는 적게 있다가 비타민C를 계속 많이 먹으면 이것들이 증가합니다. 비타민C 흡수가 더 점점 증가합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양 조절 잘 하시면 된다. 잠이 안 오면 양을 확 줄여라. 굳이 많이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댓글들을 한번 봐보죠. 잠이 안 와서 고민입니다. 조금이라도 팁을 주세요. 이거 앞에서 얘기했던 것하고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잠을 잘 오게 하기 위해서 우선 해야 되는 거는 내 기초 체온을 높이는 건데요.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혀 밑에 온도계에 넣어서 체온 한번 재보십시오. 36.5도보다 내려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요거 이제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시는 분들 잠 주무시기 전에 1시간 정도 전에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시고 목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샤워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시고 잠을 청해 와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들 많이 마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추차입니다. 쌍화차, 생강차 이런 거. 그 다음에 양파, 마늘, 고추, 파 이런 스파이식한 음식들. 그 다음에 미네랄,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드시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잠자기 1시간, 2시간 정도 전에 운동을 심하게 해라. 그래서 땀을 흘려라. 몸 따뜻한 것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 주어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영상에서도 좀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잠을 잘 오게 하는 방법. 일반 허브차를 마신다. 릴렉스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근육을 긴장, 이완 이런 거를 반복을 해라. 이런 것들을 계속 해주어서 긴장, 이완 시켜라. 그 다음에 졸릴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미리 가서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워 있지 말고 졸릴 때까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라.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빛을 쐬야 됩니다. 햇빛을 쐬면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커튼 열고
창문도 열고 햇빛을 쬐라. 그거 안 되면 바깥에 나가서 햇빛을 쬐라. 일어나자마자 그걸 해라. 햇빛을 쬐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수면등이라고 불빛을 비춰주는 그런 등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한번 봐보시면 되는데요.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쬐라. 그러면 잠도 빨리 깨고요. 몸에서 호르몬, 즉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그 시간에 분비된다라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져야 내가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이지 한 가지만 뭘 잘한다 이거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영양적인 밸런스 다 맞추어야 되고요. 수면제를 드시고라도 사실은 주무시는 게 더 나은데 되도록이면 수면제를 줄이거나 끊어가면서 자는 연습을 또 하셔야 되는데 이 수면제가 또 나의 수면의 질도 나쁘게 하지만은 중독되어지게 되면 영원히 빠져나오기가 또 어렵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알코올 분해하느라고 몸이 고생합니다. 오히려 질 좋은 수면을 취하기가 더 어려운 게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알코올은 피하는 게 낫다.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저희들한테 상담을 한번 해보시면 체온을 올리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온이 자꾸 낮은 상태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 암을 유발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체온이 낮으면 면역이 떨어진다, 신진대사가 안 된다, 암세포는 증가한다. 이런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잘 고쳐내야 된다라는 거죠. 불면으로 그냥 계속 살아가면 정말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